보자, 다행. 얼굴 안 보? 그때 말했다시피 본문 7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안 해도 돼요. 미드모건데 본문 7이라고 나와 있어서. 뭔가 나름 셀프 피드백도 하고 잘했네. 근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하지 않았어요? 분열을? 그래요? 분열을 안 했었나? 사술량만 안 했었나? 교과서까지만 검사했었나? 내가 그때? 그랬나? 그러면 그것도 보죠. 같이 볼게요. 도시과도 벌써 다 했어요? 아니 어차피 하는 건 맞죠?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 수요일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할까 했는데 다 했으면 너무나 잘한 거죠. 90일이요? 네. 이번 주 수요일까지. 그 정도까지 할까 생각했었지. 2과 3과를 아니 2과만. 3과는 금요일까지 하고. 그러니까 목표는 그랬다고. 목표는. 목표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지난번에 도식화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니네가 안 해올 거를 상정했기 때문에. 봐봐, 과연이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 내가 수업 시간에. 근데 이제 미리 이제 니네가 안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아니 정작 앞에는 열심히 한글에 공문 분석을 안 했네. 아니 보였구나. 아위랑 건이랑 그래서 그때 몇 시에 갔어? 니네 노상 갔을 때. 와, 이게 진짜. 테스트는 어차피 좀 이따 확인할 거니까 지금 안 보여주셔도 돼요. 둘 다 하는 게 원래 맞아요. 네, 거기 제가 써놓은 설명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모의고사 번호 안 나왔지? 네. 이번 거에 이번 연도에서 16개 나오고 18번부터 30번 맞나요? 18, 19번은 보통 시험에서 잘 안 나와요. 빼고 16개 나올걸? 16개요? 앞에 4개 장문 빼고 그리고 가만 있어 빼고 16개면은 장문 빼고 18, 19 빼고 21, 22, 23, 24 20번도 보통 빼고 그럼 4개 그 다음에 29에서 40까지 하면은 12질문이거든요. 그럼 딱 나오네. 21에서 24, 29에서 40. 딱 이렇게 나오네. 나머지는 그리고 나머지 작년 11월에. 작년 11월에서 10개. 근데 그건 사실은 안 나온대요. 작년 11월이요? 그건 당연히 뭐 번호 알 리가 없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이번 거에서만 서술형 못 나온다. 그러면 모의고사 진도는 다음 시간부터 나와도 되겠다. 작년에 여유. 근데 잠깐만 있자. 니네 금요일 수업이죠, 참. 네.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모의고사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잡서를 만들고 있는데 잡서 작업이 아마 모레쯤 끝날 것 같거든요. 수요일 날쯤에. 아유, 오늘도 일찍 들어가긴 그렇구나. 내가 진짜 매번 내신 대비 때마다 진짜 느끼는 건데 작년에도 1년 내내 느꼈는데 내신 대비 기간이 되잖아요.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학생들보다. 니네보다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 가온아, 네가 나보다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그치?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시험인데 네가 나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치, 가온아? 어? 그럼 건이가 누가 있어 또? 너 말고 누가 있어? 너보다 열심히 해야 돼. 나보다 일찍 잠든 놈들 다 뒤졌어. 씨. 쌤몇 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5시 한 나한테 카톡 보내봐봐 아마 그 시간에 게임 쓸 테니까. 7시. 보통은 한 요즘 기준으로는 한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자요. 저희 그때 30분이야. 저희 그때 일어났는데 아주 좋지 않은 생활을 7시 반에 침대에 일어났어요.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너네 거 자료 준비하고 이러려면요 잘 시간이 없어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응? 몇 시에 일어났어요? 아 좀 그때 다른데 좀 늦게 일어나면 1시에 일어나고 좀 일찍 일어나면은 한 9시, 8시 반쯤에 일어나고 아들내미 뭐 학교 데려다 주는 거 아 운전 와이프가 해요. 잠재력 범죄자. 범죄자? 범죄자? 범죄자래. 범죄자 씨. 아 그리고 어차피 학교가 뭐 운전해서 갈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가도 돼. 이걔 어려서부터 이렇게 태우고 다니면 안 좋아. 걸어 다녀야지. 뭐는 채점도 있고 뭐는 채점이 안 되고 기준이 근데 많아. 채점은 한 건데 어. 여기 이제 사진 찍어 보낸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볼펜으로. 그러니까 양아치 짓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딱 보여주는 부분만 이제 채점을 해도 되는 거고. 그지? 아니 처음에 하다가 양아치 짓 한 거잖아. 아, 양아 빠져갖고 싶은 거 진짜. 근데 준이가 또 안 밀린다? 숙제를? 아무도 밀린다고. 한 번도 밀린 적 없다. 한 번도? 네. 그래? 자율 빼고 아무도 밀린 적 없어요. 첫날에도 밀린 게 아니다. 아 그거는 서산 실수. 밀린 게 아니다. 너가 알고 있는 딜레이와 내가 알고 있는 딜레이의 의미가 좀 다른가 보네. 그래서 강제 교육 선생님. 자 다음. 내가 지금 중3, 고1, 고2 들어가는데 내신들이요. 중3이 제일 열심히 해. 중3이 제일 열심히 하는 거야. 중3이. 어이구 뭐야 이거. 어이구 지난주에 저기 뭐야 날씨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여기도 날씨가 안 좋네요. 어유 비가 내려. 일단 숙제하느라 고생들 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오늘 요 본문은 좀 다 마무리를 하고 아마 마무리는 금방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분량이 많이 남지 않아서 본문 3, 4, 5, 6, 4개 정도 남아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그럼 당연히 미드모가 안 들어가겠죠? 이거도 안 들어간다 했으니까 맞죠? 니네 말리다가 또 막판에 가고 쌤 저희 리드모 들어간대요 이러고 또 막판에 막 진도 나가게 하지 말고 안 나오네. 알았어. 별로 믿음은 안 가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본문 6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고요. 일단 좀 일정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오늘이 월요일, 금요일이 몇 월 며칠이지? 잠깐만 4월 2일이었나? 4월 1일이었나?
4월 1일이네요. 우리 주역고 2학년 월수금반 같은 경우는 4월 1일 금요일 날부터 모의고사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번호는 내가 그냥 임의로 할게요. 21에서 24, 29에서 40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작년에도 이랬어요. 작년에도 니네 번호가 항상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일단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번호가 다른 게 있다면 저한테 나중에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게 맞을 거예요. 아마도. 잠깐만 29에서 40이면은 잠깐만 4개에다가 16개 맞네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그 2과 그 도식화 일정을 좀 잡자. 도식화는 2과는 3월 30일까지 3과는 3월 30일이 수요일이에요 참고로. 그리고 3과는 금요일 정도면 될 것 같은데 4월 1일 날. 네, 4월 1일까지. 숙제는 따로 도시가 따로죠. 당연하죠. 새삼스럽게. 일단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숙제가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이 3월 28일이죠. 내일까지 하면 교과서 숙제 끝이잖아요. 어차피. 네. 맞잖아요. 지금 제가 보내드린 일정상으로는. 그러니까 아마 도식화할 시간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대한 자료를 아직 이제 저희가 제작이 다 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워크북을 제가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모의고사 진도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숙제로 드릴 만한 게 오늘 이따가 좀 추가 프린트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니네 내일까지 숙제하면 끝이고 도식화 이거 뭐 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그러면은 이거에다가 금요일까지 해야 될 숙제를 좀 하나 추가로 줘야겠네요. 4월 1일 금요일까지. 그러면은 변형 문제를 좀 드릴게요. 변형 문제 2, 3번. 이것도 4월 1일 금요일까지 하는 걸로 해서 좀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그밖에 뭐 일정은 따로 뭐 잡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모의고사 지금 범위가 지금 그러면은 10지문 더 나온다 했으니까 26지문 나오는 거죠? 그러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더 나온다고요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약간 그 3학년 수능 대비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문을 막 더 늘릴 수도 있고. 3학년 때는 어차피 한 70지문씩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 취지는 좋은데 좀 한 번에 주면 안 돼요 근데? 아니 좀 한 번에 알려주면 안 돼? 이거는 그냥 학생들 엿먹이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 한 번에 주면은 뭐가 문제 퀄이 떨어져요? 아 이해가 안 되네. 자 아무튼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일정상으로 봤을 때 금요일부터 시작한다 치면 하나, 둘, 셋, 넷, 5번 내로 진도를 끝내야 돼요. 5번 수업. 다섯 번이다. 5번 수업 내로 진도를 끝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마 또 최악의 상황이라면 또 역시나 네 보강을 또 작년처럼 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학교에서 범위 그렇게 주는데 어떻게 해? 그렇게 주는데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 진도는 일단 나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진도 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니네가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할 게 되게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대신에 도식화를 할 때 조금 간추려서 할게요. 간추려서 교과서처럼 하지는 않고요. 좀 이제 좀 간추린 버전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내가 해서 그냥 처음부터 주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제가 도식화를 여러분한테 시키는 거는요. 이거를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게 이 지문 이해도가 사실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작년에 여러분이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이 해봐서 알겠지만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그 자소서에 써있는 그냥 내용 보는 거랑 원문만 보고 내가 직접 그 원문 도식화를 해보는 거랑은 이게 천지 차이예요. 지문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사실을 시키는 거지 뭐 별다른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식화를 할 때 좀 필요한 것만 할게요. 내용 정리만 딱 넣는다던가 뭐 유의어나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뭐 그거는 좀 간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일정을 보면서 제가 뭐 좀 조정을 해보든가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월 15일이 이제 우리 그 금요일인데요. 그때까지 일단은 진도를 좀 끝내는 걸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주는 그래도 좀 첨삭도 이루어져야 되고 뭐 우리가 시간 제고 변형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되고 최소 한 주는 그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작년처럼 주 3회 학원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좀 스스로 공부해야 할 시간이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는 일단 최대한 좀 빠르게 좀 작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도 좀 많이 늘리셔야 되고 그리고 진도는 좀 최대한 빠르게 나가자 이거를 일단 컨셉으로 이번 남은 기간 동안을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요 제가 수요일 같은 경우는 8시 반에 수업이 끝나요. 매주 수요일은. 그래서 뭐 만약에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수요일 8시 반 이후에 오셔서 뭐 개별 첨삭을 원한다면 개별 첨삭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해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뭐 해드릴 수는 있으니까 네 만약에 그 개별 첨삭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은 수요일 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4강실로 오시면 됩니다. 개별 첨삭은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해석 하나하나 하는 방법부터 해갖고 뭐 뭐든지 종류는 상관없으니까 각자 한번 학습해보고 질문할 거 정리한 다음에 수요일 날 뭐 가져와서 질문 받고 한 5분 질문하고 가시던가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 만약에 대부분 학원 이 근처로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수학학원 끝나고 잠깐 들려서 질문 받고 간다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날은 뭐 정규 수업하는 날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쨌든간 저한테 질문을 하고는 싶은데 근데 시간적으로도 사실은 좀 무리가 있고 이제 뭔가 좀 카톡으로 하기에도 좀 사실 제한이 많잖아요. 질문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니까 네. 또 이제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우리가 또 마지막 시간이라 너네가 또 일찍 가고 싶은데 나한테 질문하고 하면 또 늦게 가니까 그것도 싫잖아. 그러니까 수요일 시간을 드리는 거라고. 알겠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제 각종 일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바로 본문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볼 겁니다. 과학에서의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지난번에 배웠던 거는 이제 달리기 속도, 단거리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결론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발걸음 그 길 있는 수, 그거랑 그리고 박차고 나가는 세기 이거의 중간점, 그러니까 그 최적점이 있다라고 했죠. 그 최적점을 잘 찾아야 이제 최대한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다라는 게 결국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 소제목을 보자면 Why the colors sweep the eyes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왜 컬링 선수들이 이제 그 얼음을 왜 이렇게 휩쓰느냐, 왜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바로 내용 보겠습니다. 뭐 hurry up. The people with brooms. 자 빗자루를 든 두 사람이 furiously sweep the eyes. 그래서 얼음을 맹렬하게 쓴답니다. In front of a rock. 어떤 돌 앞에 있는 눈이래죠. 돌 앞에 있는 얼음을요. 자 근데 어떤 돌이냐면요. That slides across a sheet of ice.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얼음판을 가로질러서 슬라이드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돌이죠. 이제 이 돌을 뭐라고 하더라? 이 돌을 뭐라고 하냐? 스톤이라고 하나? 그렇구나. 그러면 락이 아니라 스톤이라고 해야지. 아니야, 넘어갈게. 자, 그래서 the sweeper stop. 자, 그 sweeper 이제 그 쓰는 사람들이죠. 얘네가 멈춘답니다. 뭐 할 때 멈추냐? 그 돌이 settles into the house. 그 하우스에 자리를 잡았을 때가 되겠죠. 그 이제 막 이런 구역이 있잖아요. 그 구역에 자리 잡았을 때.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요. Nice job. All four players bounce fist. 자, 4명의 선수들이 bump fist 한대요. 주먹을 부딪힌답니다. Indicating success. 그래서 성공했다는 걸 표시하면서요. Have you guessed the sport? 길자니까 나와있어. 뭐지? 뭐야? 나 소리만 들려고 열고 닫으신지도 몰랐네. 아니 니 거를 왜 실장님이? 네 진짜. 자, 그래서 당신은 이 스포츠를 이제 짐작을 하느냐? 이게 컬링이라고 불린다. 뭐 사실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이 그냥 사실 컬링이 좀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예전 우리 그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one 어떤 사람은 might expect 예상할 수도 있는데 대절을요. calling stone. 자, 이 calling stone이 sliding across the ice. 얼음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는 이 calling stone이 would continue. 계속해서 움직일 거라고요. In a straight line. 똑바로 움직일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답니다.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Newton's first law of motion. 갑자기 빡치는 용어가 나왔네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에 따르면요. 뉴턴 운동 제1법칙이 뭐냐? 나 까먹었네. 아, 이게 관성이 1법칙이 관성인가? 2법칙이 뭐였지? 작용 반작용이냐? 아, 가속도 법칙이냐? 몰라. 나 까먹었어. 아무튼 이게 뉴턴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뭐만 하면 다 뉴턴이야. 뉴턴이 나쁜 놈이에요. 아무튼간 뉴턴 운동의 제1법칙에 따르면 했으면 뉴턴 1법칙이 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냥 1법칙 이렇게만 말하면 어떡해. 아니 쓴 사람도 내가 봤을 때는 뉴턴 잘 몰라 이 사람. 자, however 그러나 스톤은 will begin to crawl. 자, 휘기 시작할 겁니다. 뭐 할 때? It loses its speed. 그것의 속도를 잃기 시작하면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음판이 완전히 이렇게 매끈하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럼 울퉁불퉁하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스톤이 이렇게 향해서 갈 때 보면 스톤이 이렇게 쭉 향해서 갈 때 당연히 울퉁불퉁한 거에 의해서 이제 저항을 받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저항을 받고 뭐 마찰력에 의해서 저항을 받는 거죠. 결국에. 그럼 마찰력에 의해서 저항을 받다 보면은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니까 당연히 속도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본다고 치면은 쭉 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분도 심지어 뭐 할지라도 It is 3 or 4 times as heavy as a bowling ball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볼링공보다 4배, 3~4배만큼이나 무겁다 할지라도 보통 무거우면은 조금 이제 마찰력을 원래는 덜 받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잃기 시작하면은 이 스톤이 휘기 시작할 거랍니다. This is why 그래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have to direct the stone's path carefully. 그 스톤의 경로를 신중하게 direct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they do this by sweeping. 이것을 이 sweeping 함으로써 이것을 해낸다라는 거죠. 이것을 해낸다라는 건 결국에 뭡니까? 그 스톤의 경로를 잡아준다라는 거를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원리는 저도 뭐 이제 뒷내용을 읽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빗질을 하면은 얘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물 같은 게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 마찰 열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원래는 울퉁불퉁한데 막 이렇게 삽질이래. 이 빗질을 막 이렇게 하면은 이 마찰 열로 인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물이 생기니까 이렇게 좀 일자로 되겠죠. 이 물 때문에. 그러면서 마찰도 좀 덜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조금 더 쭉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 예상으로는 그런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뉴턴 제1법칙도 모르는 저의 상식이니까 넘어가세요. 네. 본문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나 이과였는데. 부끄럽네. 자, 볼게요. By rubbing the ice with the broom. 자, 그 이제 빗자루로 얼음을 문지름으로써 the sweepers, 그 sweeper들이 are generating heat. 맞는 것 같은데? 열을 발생시키고 있답니다. To reduce friction,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저 이과였어요. Between the stone and the ice. 그 스톤과 아이스 사이에. 스톤과 아이스 사이. 이렇게 요 사이. 요 둘 사이. 그러니까 여기 딱 이렇게 맞닿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점을 말하는 거죠. 요 지점. 그렇죠? 자, this results in. 자, results in 하면은 어떤 결과를 낳다, 뭔가를 초래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것은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The stone going straighter and farther 이렇게 나왔는데 자 잠깐만 보자면은 여기에서 in이라는 전치사 나왔잖아.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명사 써야겠죠. 그래서 go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온 거야. 그럼 앞에 나와 있는 the stone은 뭐야?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서 목적격으로 쓴 거다. 그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 돼요. 됐어? 당연한 얘기지만 result in은 대절을 받지 않습니다. 대절을 받지 않으니까 얘를 주어처럼 해석하고 얘를 동사처럼 해석하면 딱딱 떨어져요. 해석할 때 주어가 동사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이것은 어떤 결과를 하냐면 스톤이 더 똑바로 그리고 더 멀리 가는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됐어?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더 똑바로 가는 건 뭐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마찰로 인해서 이게 휘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 완전 평평한 게 아니니까 그 빙판길 자체가. 그런데 이 빗질을 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 이제 마찰열로 인해서 물이 생기고 그래서 이 마찰이 줄어들게 되니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울퉁불퉁한 게 조금 완화가 되잖아요. 완화가 되니까 좀 더 일자로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죠. 자, if the sweeper stop. 자, 스위퍼들이 멈추면 그 스톤은 begins to call again. 자, 다시 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컨트롤 하는 거겠죠. 냅두면 휘는 거고, 요거 하면 일자로 가는 거고.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컬링하는 거를 보면은 알겠지만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화면을 위에서 봤을 때 스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여기에 있어. 근데 나는 요쪽으로 가고 싶어. 요쪽으로.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그냥 냅두면은 얘가 이쪽으로 휠지 이쪽으로 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느 한쪽만을 이제 이렇게 따다다닥 하면서 이렇게 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만 이렇게 막 이렇게 빗질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빤빤해지고 여기는 울퉁불퉁하니까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맨날 우리 이제 컬링할 때 영리하면서 여기 밀어라 하면서 이게 삽질 아니 삽질이 이래부터 빗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빗질을.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싹싹싹싹 빗질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매끄러워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유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너무 또 빗질하면 이렇게 아예 가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런 게 다 기술이겠죠. 기술. 일단 과학적으로는 그렇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자, all of the house. 자, 비록 house가요. 그 house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공간입니다. The area where the callers aim the stone. 그래서 컬링 선수들이 스톤을 겨냥하는 장소인 house는요 is often blocked. 종종 막혀 있을지라도 by a open stone. 상대의 스톤에 막혀 있을지라도 컬링 팀은 can actually guide. 실제로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유도할 수 있대요. 하나의 스톤을요. behind another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른 하나 뒤에다가 유도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스톤 하나를 다른 스톤 뒤에다가 유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is one of the major strategic elements to the game. 그 게임의 주요 전략적 요소들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또 이거잖아요. 하우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넣어야 되는 곳이야. 그러면은 이게 상대 스톤에 이렇게 막혀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막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이 스톤 하나를 이제 다른 스톤 뒤에다가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안 했는데 이 스톤을 이렇게 쳐갖고 뭐 이렇게 얘를 내보내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보내다가 이런 식으로 가게끔 됐어요? 그 이제 뭐 그 빗질을 좀 적당하게 하면은 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꺾이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the precision 정확도인데요. with which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팀이 조절할 수 있어요. 방향과 속도를요. 그 스톤의 방향과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정확성은요. is a major factor. 중요한 요소랍니다. in the strategy of the game. 그 경기의 전략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컬링이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과학적이다. 이 컬링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결국 하우스에 얼마나 가깝게 많은 돌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절하는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조준을 잘 하느냐이고 조준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과학적 원리를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과학과 스포츠를 역시나 접목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he heat generated by the sweeping. 자, 그 쓸어내림으로써 발생된 열이 melts the ice, 얼음을 녹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reduces friction, 마찰을 줄인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자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마찰열로 인해서 여기에 물이 메워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이 메워지니까 좀 더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스톤. 됐어? 확대해서 보자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찰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야 마찰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줄어든 마찰이 has the stone move farther. 스톤이 더 멀리 나아가게 도와준답니다. 뭐 계속 똑같은 얘기 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그 이제 자습서 보면은 이제 맨 아래 이렇게 뭐 사진도 이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건 좀 덜 직관적인 것 같고요. 내 그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넘어갈게. 아니 이게 더 알아보기 쉽잖아. 그렇지 않아? 이게 울퉁불퉁 돼 있어. 여기 물 채워진다. 이게 더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그려놨어? 자, 바로 세 번째 갈게요. 본문 5. 우리가 본문 5번, 6번까지 하고 시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본문 5번까지 하자. 자, 보자. 자, why does a baseball have stitches? 라고 나오네요. 스티치가 뭐냐면 그 실밥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야구공은 왜 실밥을 가지고 있느냐? 이번에는 야구공과 실밥에 관한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The batter swings and hits the foul ball into the stands. 자, 타자가 방망이를 휘두르고요. 그리고 파울볼을 친답니다. 그 관중석으로요. You reach up with your glove. 너는 너의 글러브를 낀 채로 reach up 한답니다. 여기서의 reach는요, 니네가 알고 있는 reach랑은 다릅니다. 니네가 알고 있는 reach는요, reach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서 뭐뭐에 도달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reach는요, 자동사야, 자동사.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reach 뒤에 전치사 to를 많이 써요. to나 into나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선 전치사 그냥 안 쓴 거예요. 그냥 reach up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로 뻗다라는 뜻이에요. 뻗다, 손을 뻗다. 그래서 reach, reach to 어디 하면은 어디로 손을 뻗는 거고, reach into를 쓰면 어디 안으로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뭐 열쇠를 찾기 위해서 reach into my pocket 이런 식으로 내 주머니로 손을 뻗다 이런 식으로 쓸 때 그냥 reach를 자동사로 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each up이니까 팔을 이렇게 뻗는다는 거겠죠. 위쪽으로 뻗는다는 거겠죠. with your glove, 글러브를 착용한 채로요. 그리고 catch it, 그것을 잡는답니다. As other spectators clap and cheer. 그래서 다른 관중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야구 글러브를 딱 껴갖고 이제 팔을 뻗어서 잡는데요. 자, 그래서 you look at the baseball. 너는 야구공을 바라봅니다. With its smooth luster, covering and bright red stitches. 그래서 그 어떤 매끄러운 그 공에 매끄러운 가죽 그 커버가 있고요. 그리고 밝은 적색의 스티치, 실밥이 있는 야구공을 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제 파울볼이 일어났을 때 이제 공이 이렇게 관중석으로 오면은 이제 왜 관객들이 막 이렇게 공 잡고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죠. 뭐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야구공을 보면은 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테니스 공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에 막 실밥이 막 이렇게 있죠. 진짜 야구공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있는 걸까? 이 내용이 이제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그 실밥이 do serve a purpose. serve의 purpose. serve는 수행하다. perform의 뜻입니다. perform. 됐어요? 이 serve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가장 기본 뜻은 원래 수행하다예요. 수행하다. serve라는 게 맞죠.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가 명사형이잖아요. serve의 명사형이 service거든. 그래서 service라는 단어 자체도요, 어떤 것에 대한 수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남자분들 다 이제 군대 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복무한다고 할 때도 serve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군복무를요, army service라고 해요. army service. 그래서 service가 군복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의 뜻이야, 수행. 자, 그러면 실밥은 목적을 수행하느냐, 어떤 목적이냐? other than, 뭐뭐와는 다른 목적. 그래서 뭐랑 다른 목적? to keep the luster covering over the bal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유지시키는 거죠. 그 가죽 외피를요, 뭔가 그 공 위쪽으로 덮어두는. 그러니까 가죽을 이렇게 이제 겉에다가 이렇게 덮어두는 것 외에 어떤 목적을 과연 수행을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야구공을 보면은. 그럼 이제 그 안쪽에 뭔가가 있겠죠. 뭐가 들어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가 이 공이 되는 뭐 본체가 되는 뭔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뭔가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 말고 혹시 어떤 다른 역할을 하느냐, 이 실밥이 하는 역할이 뭘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엄밀히까지는 시점이 바뀐 거죠. 그래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인 야구공은요 108개의 이중으로 된
그 손으로 바느질한 이런 실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실밥은 어떤 걸 수행하느냐? More than just a decorative function. 단순한 장식 기능의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답니다. 그러니까 장식이기도 하지만 그 다른 역할도 있대요. 그래서 그 야구공에 달려있는 실밥이 실제로는 영향을 준답니다. The flight of the ball. 그 공에 비행에 영향을 끼친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이런 거죠. 우리는 뭐 이제 여러분이 막 야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약간 여러분 버전으로 말하자면요. 너네가 핸드폰 크기가 예를 들어 거의 똑같은 게 있어. 내 거랑 핸드폰 크기가 거의 비슷해. 만약에 얘네가 쓰는 게. 근데 내가 쓰는 거로 이게 이 문자를 칠 때랑 니네가 쓰는 걸로 문자를 칠 때는 느낌이 분명 다를 거야. 이 약간의 크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실밥이라는 아주 사소한 게 공을 어떤 이제 제구를 할 때, 그러니까 공을 던질 때 그때 뭔가 어떤 느낌이라든가 뭐 힘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다르게 되는 뭐 그런 역할이 있나 보죠. 어쨌든 공의 비행에 영향을 끼친답니다. 이 실밥 자체가. 그럼 얘도 뭔가 뭐 아까 우리 컬링 얘기에서 나왔던 뭐 마찰력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볼까요? 자, without then 그것들이 없다면, 그 스티치 실밥이 없다면요, a pitcher 투수는 couldn't throw it 공을 던질 수 없을 거랍니다. As fast or as accurately. 자, 그만큼 빠르게 또는 정확하게 던질 수 없을 거랍니다. 자, 별거 아닌데 여기 이거 뭡니까?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과거겠죠. 됐어요? 그래서 아래 이제 필기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나와 있습니다.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but for. 됐죠? 요 세 가지 전부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고전 문제이긴 해요. 이렇게 잘 나오는 녀석은 아니고 이제 고1 때 보통 나오는데 이게 한 번씩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이 위다우 바꿔 쓰는 거. 한 번씩 뒤통수를 때리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표현은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밥이 오히려 공을 빨리 나아가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하면서 정확하게 던지는 역할도 한다는데 그럼 실밥이 대체 뭐 어쩌길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정답이 나와 있겠죠. 그 맨 아래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이 너무 작게 나와 있어갖고 잘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다르죠? 그 공 뒷부분을 보면 공이 이렇게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진은 뭔가 이렇게 널찍하게 돼 있는데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뭔가 약간 이렇게 돼 있죠. 살짝 그렇죠?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이 돼 있네요. 이건 뭘까?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참고로 이거 본문 6 끝나고 나면은 당장의 진도는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했던 어법이나 아니면은 어법에 대한 첨삭이나 아니면 이제 뭐 도식화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거를 좀 남은 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쉬었다 합시다. 아이디 다니고 있냐? 어떻냐? 제로 점이랑 비슷해? 너무 빡세게 먹거나 너무 예쁜 것들 둘다 그냥 딱 그냥 똑같은 거잖아. 로이스 선물 줬냐? 빡세고 엄청 빡세고 로이스의 생일 선물 그냥 빡세고 생일이 기회를 한번 안 받았는데 이거 장난 시험이에요. 공항을 가는지 그거 쿠폰 받은 만원짜리 부사 아니잖아. 생긴 컷이 아니야. 맨날 싫어하네. 나 마스크 써서 읽으시구나? 민박이 점수 안 나왔어요. 민박이 점수 안 나왔어요. 지금 왜 5시간은 3시간 노바이가 빼주니까 꺼리킹이 그냥 프린트 안 한다. 그냥 진짜 문제는 모든 들고 나오고 진짜 오픈 마인드. 이지랄로 중국 가서 사람들 잘 그래서 내가 살고 보기 잘릴 때 보고 장수지한테도 사과할 것 같은데. 아니 사진 가자 괜찮아. 이제 진짜 정말 이 말을 가자
애들 컸어요 진짜. 이 새끼랑 하기는 얘가 생각보다 뭐라고? 감정 뭐라고? 뭐라고? 병신 새끼라고 할 거죠? 모자 쓰던 거 올려서 하고. 5월 13일 키는 거 자꾸 5월 끝나고 나서 공부하다 들어가다 열풍 안겼다 했지. 5월 7일이나 8일 우리 반에도 열풍 얘 주말에 너 열풍 다 했어? 그래서 안 보이더라. 가입했어? 야 애들 닉네임 다 모르겠죠? 나 그냥 동의 제일 불러야지 아니 그거 타이머 동발 타이머 해놓는 건데 그거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 다른 어플리케이션. 우리만 하는 거 있어 열풍 다. 너랑 공정밖에 안 하는데 나? 맞아 나랑 김동아밖에 안 해. 그 들어가 얘가 존나 열심히 막 얘가 질투하잖아. 나? 질투한 적은 이수만이랑 그랬는데 어떤 애가 4시간 몇 분 찍었다고 자기 5시간 찍는다고 야 나는 김동아가 1위 찍고 있으면 야 이거 이거였다 이렇게 계속 아니 열풍 다 키는 거 까먹고서 아 못하겠다고 봤는데 왜 7시간이 찍혀 있어서 이 새끼 뭐하는 새끼지 하고 이제 포기했어. 아니 이 새끼 잘 찍혀놓고 저러는데 아니 말이 안 돼. 켜두고 잡아 아니 말이 시킨 거 아니야? 아니 말이 안 돼. 아니 뭐라 하냐 오후 12시라 해야 되냐 오전 12시라 해야 되냐 자정 아니 자정 말고 난 12시 난 12시인데 미친놈들 왜 12시 공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있는지 존나 11시 나 기점을 바꾸고 나서 깨달은 거야. 정글 잘 다니면서 나가는 거 같아. 구데스는 9시간 이상 안 찍혔대. 살았잖아 아직 끝나고 상영이 잠깐 이럴 수도 있어. 아직 몰라 나 어차피 나만 뺐을 거야. 게임만 뺐을 거야. 들었어? 나 혼자 남는 거 아니야? 혼자 열만큼 했는데 수납친다고 진짜 아 이거 얼마 안 나와 이거 기다릴 수 있냐? 이런 거나 미안해 우리 안 해. 아니 진짜 안 해. 이거 답장 알려줘. 내 불평이. 진짜 이게 왜 나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왜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와인이잖아. 와인이면 이게 영상만 나와야지. 얼만큼아? 필필이 무슨 회사야? 조금만 저 티가 존나 유명하다. 다 적어 있는데. 나저 후드티 있잖아 나이 건대현 나이 패션을 존나 입고 싶더라고. 맨투맨 위에다 검은색 이거 있는 거. 맨투맨 안 해다 아니 진짜 아 맨투맨 위에다 맨투맨 나중에 알았어 안 들으라고. 알았어 안 들어. 내가 지금 이렇게 입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에 비오가 이렇게 입었는데 존나 예쁜 거야. 그건 비오라서 예쁜 거야. 근데 아기가 입은 거 봤는데 아기가 입은 거 그래서 나도 딱 보고서 살까 말까 하다가 뭔가 내가 입으면 저는 느낌이 안 살 것 같아서 안 샀거든. 근데 오늘 아이가 입은 거 보니까 실물로 봐서 생각 안 나잖아. 이거 영도 오전 끊겠다고 이 수준에서 내가 하나도 안 했는데. 아나 못 틀렸더라고 야 이거 좀나 캡처해 줘요. 아나 이거 아니. 개수를 막 이거 2, 4, 6 이런 건데 네. 2, 4, 6 1, 2, 3, 5 써야 되는데 2, 4, 6으로 써서 틀린 거지 아니 그거 신경 안 써. 그냥 이게 때 캡처 예, 해줘. 나도 이거 캡처하고 있지. 야 이거 안 나온다. 그래 또 쓸 수 있지. 야 전교생이 전교 150명인데 지금 교체 쓰는데. 그래 자꾸 내 입꼬리네 원래 서로 이거 왔어요. 아 이거 1분 한 20몇 초 걸려 사건 지수가 뒤에 있어. 보내줘. 다 띄우면. 야 근데 나 이거 시간 지킴 니네 알아서 볼 수 있게 이거 그냥 자르면 돼 사실 그냥 자르면 돼. 그거를 강동을 해다가 야 우리 그 단톡방에 신가서 올리기 지금 공부해야 되잖아. 싸가지 없는 10시에 데이트 봤어 데이트 공부해야 이게 데이트 하시겠잖아. 근데 마음의 준비해야 왜냐면 나 혼자 쓰는 거 없는데. 아 진짜? 나 지금 PC방 가기 귀찮아가지고 안 받고 있어 진짜 어때? 나 진짜 어때? 아니 1대1 우진이 형이랑 축구 했는데 솔직히 졸리지. 남자애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쳤는데 1대1 떴어. 그리고 나머지 너가 어떻게 안 하는지 확실했어. 그림자 아니야. 출근해 혼자 그렇게 기억이 안 나. 그게 진영이 지금이 순출이에요. 이게 소민이랑 사진도 찍었어. 야 우리 반에 피파 나 이거 찍고 있어
김민서도 개혁하고. 근데 너 김태인 알지? 김민서. 김태인이 군함 치고 145명 나오거든. 뭐? 걔한테 줘. 제일 우리 반에 군함 치 1,000원이나 있는데 줘. 김태희 씨를 모든 게임을 짜서 아니 태인이 300년 랩이긴 해. 존나 많이 했어. 근데 김태인 게임을 민기한테 맞아. 태인이 롤 못하고. 여자친구의 롤을 만들어. 좋은 데서 하나? 네? 아니 진짜 아, 잘해. 이거 말해도 되나? 아니 태인이 맨날 이렇게 친구들이 키분이 많아. 태인은 재미하는 세기 친구? 태인인데 너 걔밖에 관심 없지. 아니 견제 안 해도 아 태인이 267인가? 제대 프로 홍민이 제대 보여준다. 사랑해. 내가 너무 저것저것 못 따뜻하게 이거. 김성민이 왜 이렇게 잘 자. 나 한타지 꺼드라야 아 진짜 하지 말라고 개짜증나요. 아니 쟤는 당을 잡은 거야? 뭐? 당을 잡은 거야? 아니야 살짝 지랄이야. 살짝 반응 고백까지 당연히 손방이 아니라 손방이 생각이 처음에 잘하다가 근데 중간에 주춤하다가 초반에 다시 잘해. 사이크가 기대하면 영상이 건 아니야. 와 아니 초반에 다 끌었잖아. 제 주먹이 없는 거막 파이크가 아니, 많이 파이크가 하면 피를 남자 막 많으니까. 먹는 순간 그 파이크 팀이 지는 거야. 근데 이겼잖아. 그거는 진짜 파이크가 정말 그 파이크 존나 잘하는 사람 누구였더라? 미드 파이크였더라. 류진이 프라가. 아 이름이 뭐였지? 아니 나 아. 진영이랑 마스터 그 그 정도 내줘야 돼. 그 정도 내줘야 파이크가 기대할 수 많은 있어. 척 하지 마. 왜까지 놓고 니지라고 했네. 깡통. 진영? 좀만 약 2시간 걸리는데. 깡통이 누구지? 아, 물지 얘기하는 거야. 아 진짜? 여기다 롤을 시작을 하면은 일단 정글로 시작을 하자. 정글 가서 일단 니달리를 그리고 그리고 일단 W부터 찍어. 옛날에 마이로 W가 피읍인가? W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를 영상. 많이 넣어. 니달리가. 이달리. 진진이었어. 근데 야소는 발로도 많이 평소에도 별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이가 학교에서 맨날 로이쌤이랑 롤로 1대1 까고 싶다 이거. 자기가 무조건 이긴다고. 태문이랑 안 그래 자기 큐만 써서 이긴다고 했는데. 걔 와전시키네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현역을 이겨요? 난 안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저걸 좋아하는 신나요. 추위 좋아하잖아요. 진이 아이언인데. 아니 뭐 한번 뜨던가. 한번 뜨던가. 너 저기 뭐 새벽에 접속해요? 지금 셧다운지 없어졌지? 네, 없어졌어요. 한번 새벽에 떠. 아마 뜨고 나면은 이제 그 저기 지금 목 뒤에 붙인 파스를 하나 더 붙여야 돼. 난 넘어갈 수 있거든. 보여라. 자, 본문 6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그 스티치를 이제 붙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 하지만 이 스티치가 있음으로써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공을 이제 제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좀 구체적인 이제 과학적 근거가 나오겠죠. 보통 이런 부분에서 어법적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when a round object like a ball, 자, 공과 같은 둥근 물체가 is thrown, 던져지면 the front part of the ball, 그 공의 앞부분이 hits the air, 자, 공기를 때린답니다. 콤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증가시킨다. 여기서의 분사구문은 우리가 이제 연속 동작이라 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여기서 ing형을 썼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왔죠. 그래서 공기에 압력을 증가시킨답니다. 그곳에 있는 압력을 증가시켜요. While the air become thinner at the back of the ball. 자, 그럼 공의 뒤쪽에서는 공기가 얇아지게 되는 반면에요. 그래서 making the air pressure low. 그래서 그 공기의 압력을 낮게 만든답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과 같이 이렇게 둥근 물체를 이렇게 던지게 되면 그러면은 요 앞부분이 공기랑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겠죠. 그렇죠? 앞부분이 부딪혀서 여기에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압력 증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부딪히니까. 자, 그러는 반면에 이제 공 뒤쪽은 공기가 이제 얇아져. 여기는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겠죠. 좀 이렇게 간격이 좀 넓어진다는 거겠죠. 여기는 그래서 압력이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This difference in air pressure. 자, 그러면 이런 공기 압력에서의 차이가 creates an unwanted effect. 자, 원하지 않는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drag라고 불린대요. drag. 이 drag가 원래 당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항력, 그러니까 저항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력이라고 불리는 원치 않는 효과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항력이 뭐냐면 that literally drags the ball backward. 자, 문자 그대로 공을 뒤쪽으로 끌어당겨서 and slows it down. 그것의 속도를 늦추게 되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항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말했다시피 이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에 뭔가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장애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는데 이 공기의 층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이제 얇게 공기층이 이렇게 있어, 일정하게 이렇게 있는데 공을 여기다가 딱 던지면은 이 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빽빽하게 딱 밀린다는 거겠죠. 공기의 층은 이렇게 일정하게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빽빽하게 밀리면서 이 공이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여기는 이제 비교적 공기층이 이런 식으로 이 위에서 이제 제가 그린 거랑 이제 똑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공기의 압력으로 인해서 얘가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공기의 층 자체가 막는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속도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마치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얘를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막혀버리니까. 이거를 그래서 drag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this is where 바로 여기에서 이 스티치가 come into play 어떤 역할을 하기 시작하게 된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스티치는요 more or less 어느 정도 scoop the air 공기를 모은대요. 공기를 모아. 그래서 direct it inwards 안쪽으로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그냥 아무렇게나 안 돼 있는 공이면요 이 공을 좀 확대해 보면은 그냥 공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기를 딱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그림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스티치가 이렇게 있어요. 만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밥이 있으면요, 이 실밥 사이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공기를 좀 이제 모아준대요. 그래서 그것을 안쪽으로 보낸답니다. 그래서 towards the back of the ball. 그 공 뒤쪽으로 향해서 안쪽으로 보낸대요. 공 뒤쪽을 향해 안쪽으로 보낸다고.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스티치를 따라서 이 스티치가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이 있으니까 그 라인을 따라서 뭐 이렇게 간다는 거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This effectively increases. 자, 이것은 효과적으로 증가시킵니다. The net air pressure. net air pressure니까 net는 원래 그물이니까 어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이제 그 실을 말하는 거지 않을까요? 실밥을. 그래서 그 공기압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켜요. In the back of the ball. 공 뒤쪽에 그 실 공기압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켜서 그래서 이 drag를 낮추게 된답니다. 항력을 낮추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은요 이게 뭔가 하고 여러분 이제 이 과학적인 근거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딴 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실로 인해서 원래는 공이 있으면은 공기를 마주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공기를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이렇게 만나니까 얘가 이제 나아가는 힘이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이 쭉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실밥이 있으면은 이제 얘가 요 틈틈이 이렇게 사이로 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흘려 보낸다는 거예요. 흘려 보낸다. 왜냐면은 그냥 동그랗게 있으면 공기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여기를 통과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 공기 자체가. 근데 실밥이 있으면 실밥에 이게 틈새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틈새 사이사이로 이렇게 공기가 간다는 거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항력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항력이 이만큼이었는데 여기서 항력이 이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공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further 게다가 as a ball is released. 자, 공이 방출될 때, 그러니까 던져질 때 투수가 can put spin on the ball. 그 공에다가 스핀을 줄 수가 있어요. 회전을 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자면 as the ball spins. 공이 회전을 하게 될 때 그 실밥은 help the ball to fly.
공이 날아가게 만든답니다. In the direction. 어떤 방향으로요. The pitcher intends. 자, 그 피처가 투수가 의도한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게끔 도와준답니다. 됐어요? 뭐 그에 대한 원리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공이 정확하게 날아가냐라는 내용까지는 일단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회전을 주면은 더 정확하게 날아가게 해준다라는 건데 그냥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자면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둥근 공을 만약에 우리가 회전을 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날아간다라고 쳐봐. 그러면은 공기가 이렇게 오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실밥을 타고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공기는 이렇게 오고 있어. 이렇게 오는데 얘는 회전을 이런 쪽으로 주면은 원래 얘가 의도했던 방향은 이쪽으로 던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던지는 건데 이 공기의 저항 때문에 실제로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똑바르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치니까. 그래서 의도한 방향대로 안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실밥이 있으면은 실밥은 그 공기를 이렇게 어느 정도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 공기의 저항력을 뚫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의도한 방향대로 가게 해준다.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자, 그래서 The shading at the back of each ball. 각각의 공 뒤에 있는 음영이 represent the lower air pressure zone. 그래서 그 낮은 공기 압력의 구역을 나타내 준답니다. 요 그림에 있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공 뒤에 있는 음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음영이 이렇게 져 있는 게 보이시죠? 약간 까맣게 그 그림을 보면은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도 보면은 이렇게 음영이 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공기 압력이 낮은 부분을 나타낸대요. 자, 그래서 showing 뭘 보여주냐? How the stitches work. 그래서 그 실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답니다. To weaken drag이니까 그 이제 항력을 낮추기 위해서 이 스티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거기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뭐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By catching the surrounding air and directing it inward. 이렇게 나오고 문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공기를 잡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안쪽으로 보냄으로써 항력을 낮추기 위해 이 스티치가 하는 역할을 보여준다 하면서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거보다 더 내용은 짧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용 이해적인 측면으로서는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학적인 이제 내용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총 이제 우리가 3가지 내용이 나왔었는데 하나씩 좀 상기를 해보자면 100m 달리기, 단거리 경주 빨리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했었던 그 컬링에 대한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야구공과 이제 이 실밥이 이제 야구공에 있는 이유까지 해갖고 이렇게 3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과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설명문이기 때문에 일치에 관련된 문제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라든가 설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동시에 어법적인 포인트들도 꽤 많거든요. 특히 첫 문장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뭐 분사 구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보자. 뭐 관계대명사 같은 거 이런 거 대시나 뭐 이런 스위치 같은 거 드래그가 이제 선행사니까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어법적인 포인트들이 의외로 좀 군데군데 있어갖고요. 어법으로 내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 만약에 대입화학적으로 낸다 주제나 제목 쪽으로 만약 낸다면 이거는 사실 별로 적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주제나 제목 쪽은 좀 적합하진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전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할 거라면 요약 쪽이나 빈칸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요약이나 빈칸. 왜냐면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지금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 원리를 니네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빈칸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문제에서 나올 만하다. 따라서 3과를 학습할 때는 이 나와 있는 내용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리드모어는 제외하도록 하고요. 자, 시간이 약 20분가량 이제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께 할 미션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교과서 2개과에 해당하는 진도는 뭐 간략하게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하셨으면 좋겠는 것 2가지를 제가 좀 작성을 해볼게요. 자, 어차피 여러분이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어법 테스트를 봤었죠, 지난번에. 어법 변형 테스트. 아니, 이렇게 쓸게요. 그냥 각종 테스트 그리고 뭐 내용 뭐 그리고 진도 나가는 거 뭐 등등등 뭐 종류는 상관없고 어쨌든 난 질의응답 이라고 좀 크게 잡을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과 도식화에 대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원문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추천합니다. 왜냐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이거는. 근데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과서 내용에 한해서 좀 질문할 게 있다면은 저한테 좀 질문을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시기 전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로 줄 변형 문제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영상 촬영을 끊을게요.